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민원 신청을 국회의원 200, 그게 한 명이 지금 공석이고, 그래서 299명한테 보내는 거를 시도를 했는데, 제가 뭐, 어, 단체로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한테 보낼 일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어, 100명 이상은 어,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했고요. 거기에서 한 네 분 정도가 이메일이 정확치가 않은지 어, 전송 실패가 나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두 분은 다시 보내드렸는데 네 명 중에서 또 두 명은 또 그 보내기가 실패가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낸 그 국회의원들은 총 297명에게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일단 메일을 다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제도 계속해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되게 잘못한 건지 뭐 모르겠는데, 아, 다시 그 부분을, 그 민원 신청에 대한 부분을 잠시라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 칸이 너무 좁대요. 조금 일찍 다른 제가 이거를 출력을 해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A4지 사이즈로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칸이 너무 좁다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좀 더 키워서 넓게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었는데 일단 죄송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갈로 부분이 있고 지역구 단체 민원 신청 참여자 목록이라 해갖고,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그 민원 신청을 하는데, 제가 오늘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내용에서 민원 신청 관련되는 그 요약본이, 그 민원 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신청 내용이 있고, 첨부가 한 35가지 정도가 돼요. 그거는 제가 보내드리지 않지만은, 그 요약본, 그러니까 신청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한테 보내드릴 건데, 뭐가 가장 헷갈리시나 하면은, 내가 대전에 산단 말이에요. 내가 부산에 산단 말이에요. 내가 울산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울산을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울산이라고 하더라도 구가 있으면은 그 동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구마다 한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가 다르고 내가 소개를 했고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은 다운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구별로 그 구분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울산에 사시니까 내가 소개를 했으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내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울산이든 대전이든 뭐 부산이든 경남이든 뭐 어, 어떠한 시든 김천시도 가벌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 목록에 들어가시는 분은 이 선거구에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구- 구미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미 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여기에, 어,
내용을 적으시고 서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미 을에 있는 분들은 구미에 같이 있어도 을에 있는 분은 그 어느 한 분이 또 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시는데 을에 해당이 되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상구라고 있지요. 사상구면은 여기에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사상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여기에 목록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산에 계시는 분을 다 잡아 넣어버리면은 이 지역구라고 쓴 이유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민원을 넣는 사람이 결국에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의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거나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 사람이 있는데 해운대구 사람을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사상구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원을 처리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지역구별로 명단을 받아 놓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날짜 부분은 이제 결정이 났어요. 아예 제가 오늘 10월 오늘이 18일이네요. 오늘 10월 18일자로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이메일을 이미 다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이 되는 그 민원 신청이다 라고 이제 하면 되니까 이 부분도 결정이 됐고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갈로 부분에 어느 지역구가 들어갈 건지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이제 그 날짜도 그렇고 제가 그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영상에 녹화를 하는데 여기다가 올려버리면은 또 저쪽에서 보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는 전혀 뭐 개의치는 않아요. 그런데 또 뭐 명예훼손 뭐 지랄 떨까 봐 그래서 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 보실 필요는 사실은 보시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민원 신청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그 접수를 하시는 대표 되시는 분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이 이제 또 이거를 또 팔로우를 하고 공론을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연속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지요. 자세한 내용들은 가능하면은 음, 그 오프라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KOK 플레이 앱을 한번 열어보셨나요? 오늘 열어보신 분들은 기존의 공지사항이 6월 달부터 나온 내용이 8월 31일까지 그 이 신규 가입 제한 및 쇼핑몰 점검 연장 안내라는 걸로 해가지고 기한이 8월 31일까지 돼 있다가 드디어 오늘 바뀌었는데 8월 31일, 9월 30일, 10월 18일 되어서야 10월 31일로 그 점검하는
기간을 연장을 하는 메시지가 이제 뜬 거예요. 저는 이것들 정말 그 돈, 다 이 중개에 있다 그러면은 받고 거기에다가 뭐, 페널티를 물려가지고 또 돈을 거꾸로 받아내야 된다. 이것들은 이게, 이게 개발이 있는 작자들이 하는 짓인가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을 마비를 시켜놨잖아요. 세상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렇게 막아놓는 이런 뭐 같은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를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그거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월급 받아 처먹고 있는지 정말 저는 열불이 정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회의원 297명한테 또 그걸 보내고 이전까지 법적 고발 조치도 하고 앞으로는 더 괴로울 수가 있을 거다. 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국회의원들도 어, 그냥 좌시하지 못하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넥스트 스텝이 있는 거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다음 기가 차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KOK의 거래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액으로 따져가지고 쭉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 거래액에 이렇게 가다가 또 거래액이 완전히 어, 이, 이게 제가 아, 그 전체 11개의 거래소 다를 보지는 않았는데 하루 거래량이 거의 뭐 하여튼간에 다 합쳐갖고 어, 11개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 대금이 거의 한 뭐 10만 불 수준. 지금은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1억 3천만 원 전 세계에서 어, 이게 전부 다가 저는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더 깊이 하기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귀찮은 짓 하지 않고, 그냥, 어, 저희가 더, 어,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팔로우를, 줄기차게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힘들지만, 어, 해야지요. 그리고 또 힘든 과정이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좋아야지요. 우리는 그 좋은 결과라는 게 거래소에서 KOK의 가치가 그래도
수 달러는 됐을 때 최소 1달러 이상이라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한 3달러 수준만 돼도 대부분의 분들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늦게 들어오신 분은 어쨌든 높은 플랫폼 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손실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보상이 그동안 나왔는 것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손실은 일단 최소 많이 줄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가더라도 법으로만 딱 해결을 해가지고 뭐 누구는 감옥으로 보내고 누구는 이제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고 이걸로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 KOK 플랫폼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고 이 정상화라는 내용 속에는 가격이 정상화가 돼야 되고 뭐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한 25% 편차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가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제공되는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가 양질의 것이 볼만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하는 그때가 우리가 정상화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물이 그건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은 여전히 좀 부실하다 손 치더라도 거래소의 가격이 한 3, 4달러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목표한 바는 이룬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중간 과정은 뭐 아무리 힘들더라도 뭐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결과가 나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간에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대부분 좀 해왔고 앞으로 남았는 것도 다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총력전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는 어, 법으로 하는 거는 그 수사기관에 가서 뭐 저 혼자 해도 그 시간을 매일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언론 쪽으로도 뭐 내용을 제보를 해서 어, 이게 정말 그냥 소수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관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심지어 어, 뭐 어떤 그 전직 의원이 아 저는 이거를 뭐 요즘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런 거 할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아도 인터내셔널 다단계 5천억 피해자들에 대한 민생 사건으로 이번 국감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아, 이 어, 기자회견 비슷하게 이렇게 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양이 뭐 한 시간짜리 갖고 제가 그거 다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빠르게 이렇게 좀 넘기면서 봤는데 저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좀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은 연간 가상자산 피해 규모가 한 5조 원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단일 그 가상자산으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스테이킹 한 금액으로 따지면은 답이 없어요. 그 정말 알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지금 그 비트 이더 테더에 대한 그 이전에 좀 일찍 참여하신 분들이 스테이킹 했던 그 비트와 이더 테더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다라고 지금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갑은 당연히 어디에 기록에 남아있든 분명히 찾아내야지요. 그리고 오입금이 되는 거 뭐 그런 거 보면은 확인이 될 거고 그거를 어 기본적으로 어 그 액수가 정말 최고 피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누군가의 것에는 2천 몇백만 불이 오입금이 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갑상에는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거의 피크에 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시점에 이게 그 오입금 사태가 일어났고 또 다른 부분도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지금 뭐 그 몇 군데에서 나온 이야기 저도 그게 신뢰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4조 원 5천억 가지고 국감을 이 회사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4조 원이라고 하면은 국감 할아버지라도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는가요? 5천억과 4조는 58에 40,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8배가 많은 거를 국감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5천억에 피해자가 몇 명이냐를 따져보면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 따졌을 때 90만 명. 정치권에서 저는 정말 제가 순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하는 동안에 정말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를 대변이라고 하면은 내 저의 입장,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만은 너와 나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의미로 뭔가를 제가 할 역할을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투표권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살 시도하실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뭐 인간관계가 완전히 말살이 되듯이 파괴가 되듯이 해가지고 인간으로서 살기가 힘든 지경까지 됐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대로 놔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배임 횡령에 어, 해당이 되면은 그거를 그냥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민의를 살피는데
주는 것도 받아가지고 그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국회의원은 다시는 뽑아주면 안 돼요. 몇 선, 뭐 초선, 재선, 뭐 3선, 4선, 5선 이렇게 가는데 그 국회의원 음, 그 서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뭐 스웨덴이라든가 복지가 잘 돼 있는 사회주의 국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임금이라든 그러니까 뭐 그 녹봉 받는 거에 비하면 거기에 정말 열심히들 정말 정치인으로서 할 역할을 다 하거든요. 우리는 어시대기를 어디 가면은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된다.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 정치인보다는 발로 뛰어주고 스스로 그 민생 속에 깊이 찾아 들어가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서 우리가 어, 뭔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알고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최고지요.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을 민원 접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우리 KOK와 관련해서 여러 기사가 나갔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떠들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높디 높은 근데 실제로는 대통령도 그 선출직이고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고 유권자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발 밑에 있다라고 그렇게 봉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선거 처리되면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언급되는 피해자의 수와 금액이 나와 있으면은 내 지역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먼저 나서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있음직한데 지금 이 이야기가 2022년 초부터 2023년 10월 중순 곧 말경으로 가는데 하순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임 횡령으로 그만큼의 큰 금액을 횡령을 하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위 말해서 배째라 니들이 해봐야 어떻게 하겠노 뭐 그러고 지금 버티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처럼 입법이 될 때, 법이 하나 만들어질 때 사기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을 정말 형량을 뭐 개인별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1억이 내가 이 나이에 1억이 없으면은 나머지 한 20년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20년 때려야 되고, 2억이면은 평생을 내가 남았는 기간 동안 평생을 금전적인 부분에서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놈들 중에서 그 금액의 액수가 크면은 그 액수에 따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정도의 형량이 아닌 그 사기는 금전적인 법적인 문제는 이거는 저는 그 선진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살인에 준하는 형벌을 때려야 된다라고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는 바예요. 사람 죽고 살고, 사람 속이고, 사람 죽이고, 사람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모든 것들은 돈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회복을 못하고 다 사기를 당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다 잃어버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죽는 게 세상을 등지는 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기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엄청난 형량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권 분리에서 입법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어느 쪽에서는 입장문에서 가상자산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뜯으니까 저희가 아, 다른 데처럼 사기, 유사수신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배임, 횡령. 왜? 계약 관계로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지금 이제 중요한 하나는 또 해놨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제가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민원 접수를 하는데 단체로 하는 부분 리스트 받는 거, 목록 받는 거,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접수를 시킬 때 제가 보내주는 내용을 가지고서 출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민원 접수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는 해주셔야지 된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희 방에 들어오고 싶기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설명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제가 10월 1일부터 보면은 20명 정도는 꼼짝을 안 해요. 읽지를 않아요. 이 20명을 무조건 하고 찾아내서 강퇴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게 되고 나면은 하여튼 간에 한 20명은 무조건 하고 쳐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 이렇게 힘들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 20명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민원 참여하시는 거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있나요? 돈 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경상도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쇠가 빠지기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 배짱이처럼 뭐 아예 이거 하고는 뭐 그 귀에 뭐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네가 거기서 어, 뭔 짓을 하든 난 눈 감고 귀 막고 네가 하고 나면은 그 혜택은 나도 볼게. 그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 방을 최소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인원을 줄였는데 예전에 그런 거 보면은 아, 힘도 좀 빠지고 그래서 어, 이런 모두가 좀 참여를 할 때 우리 방에 300 몇십 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케어케이를 하신 분들 그 민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좀 만나시고 뭐 해서 명단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민원 접수를 하면은 제일 좋지 않겠나. 제가 일단은 명단을 1580명 정도는 뭐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 주민번호 6자리 정도는 뒤에 7자리 중에 6자리는 별표 처리를 하고 해외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뭐 여권이라든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든가 뭐 그런 아이디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별표 처리를 해갖고 어, 그것도 하나의 첨부 자료로 넣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탄원서를 개인적으로 직접 써주셨던 분들, 그것도 한 열댓 개를 넣어가지고 보내니까, 결국에 용량이 한 45메가에서 한 80메가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도, 그런 내용도, 어, 위정자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심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게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제가 받았는데, 글씨가 꼬불꼬불하던, 그 다음에 용지를 어떤 거를 썼던, 이런 분들이 이만큼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체감을 좀 하고, 이거를 한낱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구걸하는 소리, 뭐, 이런 정도로 듣지 말아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첨부를 다 해가지고 오늘 그 자료를 다 보냈어요. 근데 국감을 하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 보면 있잖아요. 막 그 탁자에 하드 카피가 이만큼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낸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첨부를 35가지 정도 하긴 했지만은 아, 그게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거 출력을 해도 한 1cm나 될라? 1cm도 안 될 거예요. A4지로 출력을 하면은. 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피해 금액이 큰데, 그거를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되지요. 거기에 또 썸머리를 또 하고, 요약본 또 들어가고, 첨부 뭐 목록 주고, 거기에 내용에 또 약간씩의 주석을 달아가지고 보내놨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저에게 연락을 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듣고서 뭐가 문제인지 좀 제대로 파악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할 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그냥 명단만 받고, 지역구별로 명단만 받고, 가지고만 계시면 돼요. 그 나머지도 제가 다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양식도 제가 보내드렸고, 거기에 명단만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면은, 그 나머지 내용까지 해가지고 접수만 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 때문에도 또 전화를 받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도 카톡을 받아요. 제가 정말 사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어, 뭐, 그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거라 가지고 답변 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모든 분들이 좀 적극성을 좀 띠고, 이런 거에 도움은 저소차고 하는 거 아니고, 저도 당연히 좋차라고 제가 하는 거고,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절박감은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 그 특히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그 절박함이 더 커야 돼요. 누구한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일임하다시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만 그냥 뭐 신경,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해갖고 뭐 그렇게 힘들게 놔두는 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성을 띠고서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뭐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좋은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최소한 내가 떳떳하게 그 결과를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유를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소위 말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을 느끼는 그 사람만이 결국에는 인간이지 그런 걸 못 느끼면은 동물, 짐승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모두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만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도 제가 아마 요번에 그 설명회 때 제가 허용을 한 분도 있고 또 이 단톡방에도 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필요 없는 20명 같은 경우는 내보내고 정말 뭐 활동을 하시고 도움에 서로 어, 도움이 좀 되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불러드리고 이게 뭐 그 기득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힘들고 어, 뜻을 같이 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내보내고 필요한 사람은 들여오고 하는 게 맞겠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오늘 나간 사람도 사실은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도움을 뭐 주는데 한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 나가버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러면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19명이 아니고 18명으로 줄어 있을지, 원래 21명이었는데 20명으로 줄은 건지, 뭐 그런 거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 어,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